첫 번째는 민주당이 나가야 될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586을 퇴진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586이 지향하는 비전은 이런 거였는데 우리들이 지향하는 거는 이런 것이 우리가 국내의 비전을 제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전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지 단지 세대별로 어떤 그 퇴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주권자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내부에 좀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 내부의 인재를 좀 아끼는 측면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길게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보다 명확하게 차별되는 그런 정치 개혁을 해야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그 지지를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 여기 평당원에서부터 좀 정치 개혁의 구체적인 안을 좀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좀 제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비대 기간에 특별하게 지금 당대표 선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장치를 바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당원들이 구체적으로 이 기간에 반영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나 둘로 모아서 그걸 관철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미 2021년 4월 7일 날 그때 정권 교체율 60%를 넘었어요. 헌정이 중단되고 출범했던 촛불정부가 4년 만에 정권 교체율이 60%를 넘었고 4월 7일 날 투표 결과가 425개 서울 동 중에서 겨우 5개 동을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진 거예요. 그때 조직분부만 왜 우리가 졌는지 자체 토론을 했었고 당시 서울시당이고 중앙당이 어디든지 이런 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180석을 얻은 1년 만에 그때 넘어갔는데 마이크 좀. 거기에 대해서 당이나 거기서 그 아무런 반응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대선 들어갔어요. 그 0.17%면은 정말 잘 싸운 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요. 이재명 후보든지 이낙연 후보든지 여기 문제가 아니고 왜 4년 만에 180석을 준 걸로 하면은 1년 만에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는 그 이전의 모든 정치적인 현상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럼 왜 문재인 정부가 4년 만에 그렇게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성역이 없어야 돼요. 성역이. 대통령 리더십도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치적 행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사 그 사람들의 적절한 시스템 정책의 적절성 정책이 시행되고 그 이후의 평가는 제대로 했는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 넘는 조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겨줬어.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요. 개파 싸움도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07년에요. 500만 표 차로 우리 졌어요. 500만 표 차로. 45만 표로 97년 이겼고 35만 표 차이로 2002년에 정권을 바꿨어요. 그런데 5년 만에 500만 표 차로 넘겨줬다니까요. 거기에 대해 참여정부가 왜 그렇게 넘겨줬는지 반성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대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아까 우리 누구신 분이 시대정신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주당이 시대정신을 내놓을 건덕지가 없어요. OECD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그 다음에 행복지수 35개국에 32위, 겨우 자랑하는 것이 성장률 몇 프로, GDP 3만, 이것은 성장주의 애들이 자랑하는 거고, 진보가 자랑할 것은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진직의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걸 자랑해야죠. 불평등이 얼마나 했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자랑이 없어요. 반성을 저는 문재인 정부부터 철저히 하고, 그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